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중요한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인데요. 자, vlookup 함수는 검색해서 찾아오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평균 점수가 있는데 이 평균 점수가 옆에 있는 학점표에서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81.7점은요, 학점이 우가 되겠죠. 그 밑에 94점은요, 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점수가 여기에는 기준 점수에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lookup을 한번 먼저 해볼 텐데요. 자, vlookup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vlookup에 마법사 들어갔을 때 먼저 첫 번째 수는 검색 값인데요. 제가 지금 학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평균을 검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할 평균 값이 있는 곳을 클릭해 주고요. G3이라고 나오죠. 이 점수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점수를 이제 가지고 학점을 구할 수 있는 표 범위가 필요한데요. 그 표 범위가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표 범위로 이렇게 0점일 때는 가이면서 장학금이랑 보충은 몇 번 해야 되는지의 범위까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표 범위를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수인 열 인덱스 번호는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열 번호가 있을 때 제가 학점을 가져올 거라면은 2를 입력하고요. 장학금을 얼마를 받을지를 알아볼 때는 3을 입력해야 되고요. 보충 수업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때는 4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고자 하는 검색 값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서 일치하는 행의 자료를 가져오는데 그때 가져올 행의 열 번호를 갖다가 입력하면요. 2를 입력하면은 학점에서, 그 다음 3을 입력하면 장학금에서, 그 다음에 4를 입력하면 보충 수업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학점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를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장학금을 가져올 거라면 3, 보충이면 4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인 범위 검색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81.666이라는 것이 현재 제가 검색의 기준이 되는 이 점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요,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학점이 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숫자일 경우에는요, 비슷한 값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비슷하게 갈 때는요, 1을 쓰거나 아니면은 true로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요, 비슷한 값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지 않고 만약에 정확하게 간다라고 할 때는요, 81.6666이 제가 지금 참조한 표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1이나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동 채우기를 해봤는데 그럼 한번 제가 다시 여기서 세 번째 인수를 장학금 여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3을 입력하면요. 이렇게 장학금을 얼마 받는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4를 입력하면은 장학금이 아니라 보충 수업을 몇 번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에 있는 제품명의 판매량에 따른 등급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등급을 알고 싶으면요, 제가 판매량을 검색할 수 있게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인수를 쓸 겁니다. 그때 실질적인 결과는요, 1, 2, 두 번째 열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2를 써야 되겠고요. 마지막 인수는 판매량에 있는 값이 여기에 기준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의 인수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vlookup 들어왔고요. 자, 첫 번째 인수인 검색할 값은요, 등급을 알기 위해서 입력할 검색 값은 C16이 되겠고요. 저 너구리의 판매량입니다. 그 다음에 표의 범위는요, 바로 판매량과 등급, 제가 자료를 가져갈 것과 이제 검색할 것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범위는요, 절대 움직여서 안 되니까 절대 참조 F4키 눌러주시고요. 자, 열 인덱스 번호는요, 하나, 둘, 몇 번째 열에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냐.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범위 검색은요, 0이라고 입력할까요? 1이라고 쓸까요?
136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제 단가를 구하는데, 단가는 제가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지금 상품명이 있는 곳에 제품을 바로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제가 선택한 상품명에 따른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VLOOKUP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요, 단가를 결정지어 주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상품명이 되겠죠. 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표 범위는요, 상품명과 단가가 같이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두 번의 예제에서는요, 이 표 범위를 저희가 모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주었는데 지금은 따로 그럴 필요가 없죠.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요, 열 인덱스 번호는 이번에도 가져올 자료는 1, 2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라고 넣고요. 마지막 인수는 앞서서 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검색값이 문자일 때는요, 무조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검색의 값을 0, 그리고 false가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서, 그럼 제가 상품명을 바꿀 때마다 바꾼 상품명에 따른 단가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판매량인데요.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VLOOKUP 들어가고요. 자, 검색할 값으로, 자, 일단은 몇 개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입력 값이죠. 125개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표의 범위는요, 바로 0개 이상 사면은 5% 할인, 200개 이상 사야지 20% 할인이라는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열 인덱스 번호는요, 어차피 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범위 검색은요, 자, 125는 여기에 없죠? 없어도 저희는요, 100개 이상이니까 10% 할인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야겠죠?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나왔고, 청구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청구 금액은요, 단가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할인율을 제외한 이제 퍼센트가 곱해줘야겠죠. 100% 빼기 할인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청구 금액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제가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이득이다라고 한다면은 판매량이 180개를 구매하겠다라는 고객이 있을 때는 10%의 할인이 되겠지만 제가 이때 200개를 입력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예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거부터는 제가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에 따른 할인율을 구하는 VLOOKUP을 해보겠습니다. 자, VLOOKUP 들어갔고요. 첫 번째 인수는요, 바로 할인율을 결정지어 주는 거는 개수입니다. 안 보이지만 여기 F46이 개수고요. 두 번째 인수는요, 바로 참조할 표범위인데요. 여기가 되겠죠. 범위를 이렇게 블록 잡아주고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F4키 눌러줍니다. 콤마, 다음 인수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열 중에서 두 번째 열을 결과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는 정확 비슷인데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있는 개수들은요, 정확하게 개수에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1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할인율 나오겠고요. 금액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단가 곱하기 개수 곱하기 괄호 열고 100%에서 할인율을 빼준 것을 이렇게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 텐데요. 아래에 있는 거는요, 거래처 코드에 따른 거래처명과 담당자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2로 되어 있으면요, 바로 대한실업과 담당자는 김지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해볼 텐데요. 자, 여기는 일단 하다 보면요, 저희가 이 거래처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확인지 비슷한지가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VLOOKUP. 첫 번째 인수는 거래처 코드가 되겠죠. 검색값은 거래처 코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로 바로 거래처 코드에 따른 담당자까지의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로 F4키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는요, 이제 몇 번째 값을 가져올까요?
열 번호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거래처명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라고 입력해 줘야겠죠. 두 번째 어를 가져오겠다. 자, 마지막 인수가 정확할지 비슷할지인데, 자, 일단은요, 한번 저희가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옵니다. 에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슷하게 가지 않고 정확하게 가보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6에서도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실무 담당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비슷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자, 아까 잠깐 비슷하게 했는데요.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요. 자, 6번이 화정실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6번은요, 거래처 코드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정실업에 44개의 제품이 가게 되겠죠. 강골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로서는 이제 큰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값은요, 숫자지만 정확하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자, 에러가 나는데 왜 정확한가요? 에러가 날 때는 나야죠. 에러가 나야지만 거래처 코드가 잘못됐거나 거래처 코드를 참조하는 이 범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번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 입력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래처 코드를 다시 입력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확인하는 이제 절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지만 정확한 값으로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자는요, 다시 한번 브이루겁을 또 저희가 구할 게 아니라 이 브이루겁을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인수로 2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처명이 나왔는데 2가 이제 4로 바뀌면요, 담당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담당자는 저희가 이 브이루겁을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담당자 란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세 번째 인수만 두 번째 열이 아닌 네 번째 열이 나오게끔 4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할인율은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구하는 건데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브이루겁 첫 번째 인수로 수량을 잡아주고요. 콤마 두 번째 인수로 수량에 따른 할인율 잡아준 다음에 절대 참조해 줍니다. 콤마 어차피 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열을 가져오겠죠. 2 콤마 비슷하게 가야겠죠. 수량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니까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할인율까지 나오게 됐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평균에 따른 학점을 구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이 모두 다 브이루겁이었는데요. 자, 브이루겁은 모두 다 보면요.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참조하는 자료가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다 됐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요. 이제 H루겁은요. 자료의 방향이 수평 방향입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예제가 그 학점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이 자료의 방식이 수직 방향이었다면요. 여기의 자료 방식은요.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이루겁은 이제 수직 방향의 검색이다라고 해서 버티컬 룩업을 이제 브이루겁으로 줄인 거고요. 그 다음 수평 방향은요, 호리전틀 룩업을 해가지고 수평 방향의 검색을 이제 H룩업으로 이제 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학점은 H룩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H룩업이나 V룩업이나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H룩업은요, 행번호로 가고요. V룩업은 아까 했다시피 열번호로 가는 겁니다. 자, 검색할 값은 평균이 보이시죠? 아까랑 똑같아요. 평균을 알아야지 학점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표 범위는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F4키 눌러야겠죠. 자, 그 다음에 행 인덱스 번호는요, 바로 요게 좀 차이인데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참조표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열 중에 몇 번째 열을 갖고 올 거냐라고 해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요, 행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바로 1, 2, 3, 4 행 중에 몇 번째 행에 있는 것을 가져올 거냐라는데 저는 학점이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 인덱스 번호는 2라고 입력하고요. 자, 마지막에 범위 검색은요, 아까와 똑같이 평균값은 점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1이라고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엑셀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로 인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 검색할 값은요, 룩업 밸류로 나오고요. 두 번째 표 범위는요, 테이블 어레이로 나오고요. 세 번째 행 인덱스 번호는요, 컬럼 인덱스 넘버로 나오고요. 마지막 범위 검색은요, 레인지 룩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V 룩업과 H 룩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